만들 거는요, 제가 데이븐 아쿠아 케이스를 조립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냉 쿨러가 가능한지 질문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매장에 이제 디스플레이 용도로 또 이제 견적 용도로 만들어 보려고 아쿠아 케이스로 조립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게 인터넷가로 지금 33,000원, 4,000원 그 정도 하고요. 지금도 이제 품절인데도 있고 이제 물건이 좀 풀리긴 했는데 또 언제 품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왜 저렴하냐면은 얘가 뒤에 펜 하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측면 펜하고 후면 펜을 교체하게 되면은 6만원 가까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가성비다라기는 좀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측면 펜하고 후면 펜을 안 하면은 뭐 가성비는 괜찮은 어항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븐에서 똑같이 나온 케이스인데 저도 이제 제 컴퓨터를 그 케이스로 바꿀 건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요즘에 또 사이즈 너무 크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 케이스를 한번 이제 선택을 했고, 또 사이즈 커도 상관없는 분들은 데이븐 아쿠아리움이라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거는 파워가 뒤로 가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예쁜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둘 다 이제 오늘 찍어 볼 건데 편집은 이제 아쿠아 케이스 따로, 아쿠아리움 케이스 따로 해서 할 거고요. 아쿠아리움 케이스의 장점은 펜 4개가 기본 장착돼서 옵니다. 블랙 케이스 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의 케이스고요. 화이트는 조금 더 비싼 6만원 후반대 화이트 케이스로 나옵니다. 이거는 제 돈으로 다 샀고요. 내 돈으로 이제 조립하는 겁니다. 손님이 뭐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순행이 장착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뭐 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CPU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전시용이기 때문에 일반 CPU 넣고요. 메모리 이제 넣고 케이스에 장착될 펜들, 지금 펜들이 조금 리버스 펜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데이븐 것도 지금 품절이라서 일단은 그냥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다 배기용으로 3개 주문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려면은 이게 배기, 측면은 흡기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CPU가 발열이 적고 그래픽 카드도 좀 저렴한 걸 쓰신다 그러면은 3개 다 배기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쿨러 같은 경우는 저도 생소한 브랜드인데 요게 5V RGB 들어가서 주문을 했어요. 요거 7,000원,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개당. 그리고 지금 A데이터에서 지금 세일을 해가지고 요게 4만원 초반대 가격입니다. 25,600, 3,200 속도 나오는 8기가짜리 2개 LED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쿠아 케이스는 폭이 20cm 정도 되는 보드, 20.5cm 정도 되는 보드만 호환이 됩니다. 그 이상 뭐 22cm 뭐 이런 것들은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선택을 했고요. 이것도 가성비 보드입니다. 450 보드지만 저렴해서 괜찮습니다. 지금 에코에서 좀 세일하는 이제 쿨러고요. 순행 쿨러고요. 뭐 제가 쓰는 사무용으로 쓰기는 좀 가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용도로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순행으로 이것도 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순행 쿨러 사이즈는 277mm까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모델은 쿨러가 장착이 돼서 나오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허브가 있습니다. LED 허브. PWM은 되는 게 아니고 LED만 이렇게 지원하는 허브고요. 여기에 이제 리셋 스위치를 눌러서
케이스의 리셋을 누르면은 색깔이 바뀌게끔 연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으로 탑재를 해줍니다. 요 뒤에는 이제 자석으로 붙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요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구매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순행이 이렇게 쿨러가 장착돼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편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다 조립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순행은 저도 처음이라서 설명서 보고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고요. 이거 보시면은 1150, 1700, 뭐 1200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제 거는 AMD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AMD 스탠드 오프 설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이 가이드 일단 제거하고요. 저는 이제 전동이 익숙해 있어서 주로 많이 쓰는데, 가끔 조립하시는 분들은 뭐 전동으로 하기에 전동이 너무 힘이 세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그래서 수동으로 일반 드라이버로 꼭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서를 이제 직접 자가 조립하실 분들은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나사들 정확히 보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고생을 안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인텔용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요. 요거 정도 사용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AM4 얘로 사용하면 되고요. 얘는 1700 인텔 CPU, 얘도 인텔, 얘도 인텔. 그림에서 보면은 짧은 쪽이 밑으로 가게 돼 있죠. 네, 짧은 쪽이. 자가 조립하시는 분들은 설명서만 잘 읽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모양이나 이런 나사가 헷갈려 가지고 조립이 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저 가이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모양을 잘 보시면은 어떤 게 AMD고 인텔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일단 모양 자체가 이게 AMD 겁니다. 자, 이걸로 하시면 돼요. 자, 설명서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시고, 얘를 이렇게 하시고, 이 모양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서대로 이렇게 돼 있죠. 설명서대로 보시면 이 모양입니다. 이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끔. 나사를 조이는 방식은 아니고 그냥 끼우는 방식이네요. 이쪽을 먼저 하고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네요. 생각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놨네요. 자, 모양이 이렇게 되고, 좀 애매한데 방향이 이제 잘못 연결해서 뗐을 때가 좀 힘들긴 하네요. 이 방향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림이 약간 애매한데 이 볼록 나오는 부분이 뒤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위아래 방향이 좀 헷갈립니다. 저도 일단 한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냐 아니면 홈이냐 요 차인데 맞게 했네요. 지금 여기가 볼록 나온 데가 이렇게 하면 장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커버 벗겨 주시고요. 안 벗기면은 100도 찍습니다. 자, 끝. 일단은 잘 장착이 되는지 볼게요. CPU하고 잘 맞닥뜨려지는지. 네, 빈틈없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CPU 쿨러 앞쪽에 뭐 알아서 이렇게 붙이라는 다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3핀 커넥터, 4핀 커넥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4개만 필요하죠. 지금은 얘는 CPU 잠금, 자, 외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쿨러 4개, 쿨러 3개, 비닐 탭 제거, 이게 이 쿨러가 다 정방향이거든요. 이게 배기 쪽인데 흡기용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흡기용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흡기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대입은 흡기용이 가격대가 괜찮아서 그걸 쓰면 되는데 그 전에 영상은 대입은 흡기용으로 측면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품절이에요. 기본적인 세팅 끝났고 이제 나중에 선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죠. 연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이 보드 같은 경우는 5V 그 ARGB 단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연동할 수 있는 허브 얘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CPU 펜과 케이스 펜 이렇게 연동이 다 될 수 있게끔 저 허브를 꼭 써야 돼요. 근데 이제 PWM도 같이 지원되는 허브를 이제 쓰면 더 좋은데 이렇게 연계해서 PWM은 이런 식으로 모노발식으로 해서 PWM은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RGB는 ARGB는 이렇게 이걸로 이 아쿠아에는 얘를 안 쓸 거예요. 얘를 쓸 겁니다. 얘를 CPU 쿨러에 내장되어 있는 같이 동봉되어 있는 얘를 쓰면 되고요. 근데 이 케이스의 하단 상단을 케이스 4개, 케이스 쿨러 4개, 하나 둘 셋 4개를 더 달 수가 있는데 위아래로 2개는 뭐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물론 이제 열이 좀 많이 나는 CPU나 그래픽 카드면은 이 케이스를 하면 안 되죠.
더 큰 케이스, 아쿠아리움 케이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5600, 14400F 그 정도까지는 이 케이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흡기가 대신에 이제 측면에 흡기, 뒤에 배기,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수냉 쿨러 배기 이렇게 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측면에 나사 4개 풀면 옆 케이스들은 다 빼낼 수가 있고요. 앞에까지 빼서 작업을 할게요. 혹시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앞쪽 케이스 나사는 여기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떼내야죠. 같이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토 RGB입니다. 그냥 지 혼자 불빛이 바뀌는 거고요. 얘 먼저 떼낼게요. 떼내면서 얘를 바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 선은 뒤로 미리 보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백플레이트 판 할 때는 날카롭고 위험할 수 있어요. 한 방이 안 될 때는 장갑을 꼭 착용하세요. 저희도 장갑을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작업하다 보면은 되게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서 보시면은 나사 종류가 이렇게 케이스에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UFO 모양처럼 이렇게 나사가 동그란 게 있고, 얘는 좀 크죠? 파워. 얘는 하드디스크, 구형 하드디스크, 옛날 방식. 그래서 간혹 조립하시는 잘못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파워 나사를 꽂아 놓거나 이 하드 나사를 꽂아 가지고 빠지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이 얇은 UFO 나사, UFO 모양 같이 생겼죠. 요 나사를 꼭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 조립할 때는 웬만하면은 전동을 쓰시면 안 되는 게, 잘못하면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콘덴서를 터뜨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초보 때 그렇게 해서 뭐 보드가 망가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조심하게 되는데, 워낙 저희는 이제 빨리 작업을 해야 되고 여러 대를 작업해야 되면 전동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동은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이 참 좋습니다. 나중에 이 제품 뭐 리뷰하겠지만 상당히 편해요. 편하고 이 돌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드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거의 안 할 건데 뭐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편집해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보드 장착이 끝났고요. 메모리는 순행 쿨러를 단 다음에 달게요. 그리고 순행을 달아야 되는데 미리 선 타일을 끊는 작업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끊어버렸어. 자, 이게 제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다가 이렇게 돼 버렸네요. 케이스 쿨러인데, 이제 라디에이터 쿨러인데, 아까 요 니퍼로 케이블 타이, 그러니까 이제 빵끈 요거 자르다가 이렇게 같이 잘라 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신중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이거 제 거라서 방심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묶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빵끈은 손으로 풀러라. 손으로 풀러야 됩니다. 이거 편집 안 할게요. 이렇게 실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자주 조립을 하지만은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진 않거든요. 좀 더 빨리 잘라 보겠다고 했다가 일을 더 하게 생겼습니다. 얘는 선이 되게 얇기 때문에 살살 해서 이렇게 벗겨 주시고요. 커터칼로 살살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숙주 튜브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만약에 집에서 실수하셨다 그러면은, 수축 튜브가 없으면은 검은색 테이프 있죠, 절연 테이프. 그걸로 잘 말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꽈 주시면 되고요.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쿨러 선 방향을 이쪽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냉 쿨러 방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과연 이게 잘 들어갈지. 지금 이런 경우는 이게 수냉 쿨러가 가능하게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삽질을 해야 돼요. 먼저 선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미리 넣어야 됩니다. 미리. 자, 이렇게 미리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세워서 할게요. 의 교훈은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수능을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에는 작업하지 말자. 그렇지만 할 수는 있다. 작업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자, 이제 좀 눕힐게요. 눕혀야 될 것 같아요. 라지에이터 나사는 요겁니다. 요게 펌프용 케이블입니다. 여기 펌프용 케이블은 이쪽에 있고요. 얘는 이제 CPU 팬 쪽에다가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다행히 집어넣을 공간이 있어서 뺐고요. 얘는 요렇게 모양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장착하기 전에 서머를 발라야 되겠죠. 다 짜서 바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일회용입니다. 자, 아까 그 나사 한 방에 다 쪼이지 마시고요. 이쪽이 좁아가지고
일단 살짝만 돌려놨고요. 이렇게 드라이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동으로 하십시오.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PWM 허브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문어발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 안 달 거거든요. 그래픽 카드 달 거면은 이렇게 밑으로 쭉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테스트. 라지에이터는 테스트를 다 해본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이쪽이 쿨러 때문에 장착이 빡센데 이쪽으로 살짝 옆으로 옮긴 다음에 저기를 꽂아야 되겠네요. 얘만 이렇게 살짝 옮기고 살짝 옮긴 상태로 라지에이터를 CPU 파워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힘들어. 공간이 협소하니까 빡세네요. 이게 딱 붙이면 배기 싫으니까 이 정도만 띄워서 고정을, 아니면 아예 그냥 쭉 빼도 될 것 같은데 아예 여기를 좀 가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고, 얘는 조금 이따 이제 묶어주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메모리 자, 메모리 장착 끝났고요. 그 다음에 파워 연결됐고요.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연동이 되는지. 파워선에 연결하면 되고요. 일단 5V 짜리를 꽂아 주시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순놈, 암놈. 그 다음에 얘도 순놈, 암놈. 자, 얘도 순놈, 암놈.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두 개를 더 해야 되는데, 추가로 케이스펜 두 개. 지금 근데 여기 꽂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여긴 됐는데 얘가 이제 꽂을 데가 없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요 둘 중에 여기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순놈이고 하나는 암놈이에요. 하나는 순놈, 하나는 암놈. 그래서 순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연장 됐고요. 얘는 이제 메인보드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메인보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리셋 스위치를 통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이렇게 리셋 스위치가 있어요. 리셋 스위치 방향은 아무데나 꽂으면 되고요. 파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 언을 해볼게요. 자, 불이 들어오죠? 얘 왜 안 들어오지? 운동에서 들어왔고 리셋을 누르면 색상이 바뀌죠. 자, 리셋을 계속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라디에이터 이거 하나가 불이 안 들어오네요. 체크 다시 해보고요. 라디에이터 하나 빠져 있네요. 아까 그 대망의 선 잘린 거 과연 될 것인가? 선 잘린 게 될 것인가 해보겠습니다. 자, 선 잘린 거 다시 이어 붙인 거. 자, 파워 원. 잘 되죠? 자, 요렇게 지금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2개, 팬, 후면 팬 하나, 측면 팬 2개 해서 다 연동이 됐고, 리셋 스위치를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PWM을 연결 안 했기 때문에 팬이 안 도는데 쿨러 잘 돌고 있겠지? 일단 화면이 나오나 볼게요. 화면이 안 나오면은 대략 난감이죠. 자, 화면이 나오죠. 새로운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는 키보드 Y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동이 다 됐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메모리만 연동이 안 돼요. 메모리까지 연동하려면은 메모리를 이제 삼성이나 뭐 일반적인 메모리 사시고 그 RGB 연동되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 사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RGB 연동이 되고요. 메인보드에서 5V가 지원하면은 5V 지원한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모리까지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가하게 지금 갬성으로 가봤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은 지금 CPU 쿨러가 58,000원 정도 하고요. 보통 일반 쿨러로 했을 때는 뭐 RGB 되는 게 2만원, 한 4만원 정도 더 쓴 거죠. 근데 이제 허브가 보통 9,000원 정도 하니까 뭐 3만원 정도 더 투자하고, 또 케이스 쿨러 요거 9,000원씩 했을 때 18,000원, 뭐 24,000원, 38에 24, 24,000원 정도, 24,000원에 2만원, 그러니까 대략 한 5, 6만원 정도를 RGB 갬성에 투자를 한 겁니다. 더 정확한 금액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CPU 펌프가 도는지 안 도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 메인보드 CMOS로 F2를 눌러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CPU 팬 1스피드에서 5400 RPM으로 돌고 있어요. 펌프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는 33도. 오늘 뭐 워낙 CPU가 온도가 낮은 거라서 사무용이라서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팬이 안 돌기 때문에 팬만 한번 PWM 연결해 볼게요. PWM 연결은 허브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면, 허브가 있는 모델로 같이 구매하시면은 그렇게 되는데,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얘가 이제 PWM까지 지원하는 허브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앞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 있는 그 허브를 쓰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전시용으로 쓰는 거라서 큰 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PWM을 다 연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 결합을 시킵니다. 자, 결합시켰죠. 2개. 그래서 아까 보드 쪽에서 나온 거 결합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나실 텐데, 저도 솔직히 좀 많이 복잡합니다. 라지에이터 팬이네요. 라지에이터 팬은 단순하게 PWM 여기 딱 2개만 돼 있고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여기다 묶고 여기다가 하나 더 묶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다 연동시켰고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저도 복잡한데 여러분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자, 4개의 팬이 도는지 볼게요. 아우, 자, 연동해서 잘 도는데 문제는 라지에이터 팬에서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구성을 하면은 실패인 것 같네요. 팬 스피드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2개는 라지에이터 팬 사용 용도거든요. 그래서 라지에이터용만 따로 빼볼게요. 라지에이터는 여기다 연결하라고 지금 일단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만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팬 소음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도 팬 소음이 시끄러운데, 얘를 하단에 꽂지 말고 PWM이 되는, PWM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PWM이 안 되니까 3핀은 상단에 PWM이 되는 데다가 달아줄게요. 자, 4핀이 PWM 속도 조절이 되니까요. 거기다 달면 소리가 조용할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해졌죠. 그래도 소음이 좀 있긴 한데, 나머지 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단은 얘를 빼고요. 아까처럼 오리 문어발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허브를 PWM이 되는 허브를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저같이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행으로 달 수는 있습니다. 달 수 있고, 측면에 이제 케이스 쿨러 2개 달아봐야지 이제 모양이 좀 나오겠죠. 케이스 쿨러 이제 측면부 달아보고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브는 이제 PWM 되고 5V짜리 같이 되는 그런 허브, 처음에 제가 제작했던 그 허브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순행 쿨러는 요 사이즈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즈에 맞는 순행은 웬만하면 호환이 된다. 대신에 보드가 방열판이 없어야 되고, 추가적인 뭐 가격이 좀 나가는 보드들은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저가형 보드를 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가형 보드를 사용하려면 아쿠아리움이나 다른 어항 케이스로 넘어가는 게 맞고요. 일단 PWM 허브 없이 문어발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는 제가 한번 써보고 몇 달 돌려보면 뭐 문제가 되는지 나오겠죠. 근데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PWM 허브까지 있는 5V 허브까지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맞습니다. 막 8개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6개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리셋 스위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셋이 지원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보드 5V 쪽을 사용하실 분들은 뭐 8포트짜리 8개짜리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HASSIS 펜 원 세팅을 클릭해 보시면 보통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일런트로 바꿔주시고 F10을 눌러 가지고 키보드 F10 누르시고 저장하시고 엔터 치면 소리가 엄청 줄었죠. 소리가 엄청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F2 눌러서 펜 속도를 한번 볼게요. 자, 펜 속도가 아까 1200이었는데 지금 840, 822, 펜 속도가 822, 82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해진 PC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PWM 지원을 안 하는 허브가 있을 때는 문어발식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쓰는 거면 하겠지만 만약에 고객분들한테 이제 판매를 위해서 한다면은 PWM이 지원하는 허브를 다시 구매를 해서 그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PWM과 5V 허브가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허브를 구매해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허브 선이 너무 짧고, 이제 펜을 6개를 펜을 5개를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쓰는 거고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판매를 하거나 직접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허브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일단 펜 소음이 아까 스탠다드로 했을 때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용해진 PC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셋 한번 더 눌러볼까요? 이게 색깔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역시 하얀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야 돼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넘어가 버렸네요. 하얀색, 멈춰있는 하얀색은 없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멈춰있는 하얀색이 이쁠 것 같은데
네, 멈춰있는 하얀색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R 컴퓨터였습니다.